이번 영상에서는 한 주간 알려드린 인공지능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 타임라인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고 링크들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 오픈AI 보이스 엔진부터 챗 GPT 초보 탈출 프롬프트, 챗 GPT 상위 0.1% 되는 방법, 챗 GPT 달리 3 인피니팅 사용 영상이고요. 그리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아쿠아 AI, 원본 이미지를 쉽게 수정해주는 AI 사이트, 2024년 탑5 GPTs 사용 영상까지 모두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픈AI에서 챗GPT, 소라에 이어서 또 한 번 놀라운 AI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음성 합성 AI인데요. 샘플들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날에 이제 올라온 거고요. 오픈AI는 텍스트 입력과 15초 분량의 단일 오디오 샘플을 사용하여 원래 화자와 매우 유사한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는 보이스 엔진이라는 모델의 소규모 미리 보기에서 얻은 예비 인사이트와 결과를 공유한다 하면서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미리 설정된 음성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하자를 대표하는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음성을 통해 독자가 아닌 어린이와 어린이에게 읽기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레퍼런스 오디오가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생성된 AI로 생성된 오디오가 있는데요. 레퍼런스 오디오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Force is a push or pull that can make an object move, stop, or change direction. 이번에는 AI로 생성된 거 생물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먼저 재생을 해볼게요. Some of the most amazing habitats on Earth are found in the rainforest. 이번에는 독서 버전을 해볼게요. This story has been told and retold for thousands of years. What is the central message that it is teaching? 이번에는 화학이고요. Salt also makes sure we stay hydrated, which means there is enough water in our body for it to properly function. 지금 들려드린 것은 이제 보이스 엔진과 GPT-4를 사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화된 실시간 응답을 생성을 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또한 동영상 및 팟캐스트와 같은 콘텐츠를 번역하여 크리에이터와 비즈니스가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유창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레퍼런스 오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iendship is a universal treasure. It brings joy, support, and laughter into our lives no matter where we are in the world. 다음 먼저 스페인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amistad es un tesoro universal. Aporta alegría, apoyo y risas a nuestras vidas sin importar dónde estemos en el mundo. 이번에는 독일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Freundschaft ist ein universeller Schatz. Sie bringt Freude, Unterstützung und Lachen in unser Leben, egal wo auf der Welt wir uns befinden. 이번에는 프랑스어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L'amitié est un trésor universel. D'où que nous venons, elle apporte joie, soutien et rire dans nos vies. 이번엔 일본어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友情は普遍的な宝物です。世界のどこにいても私たちの生活に喜び、サポート、笑いをもたらします。 제가 뭐 다른 나라 언어들을 잘 다 하지는 못하지만 스페인어의 억양이 특유의 억양, 독일어 특유의 억양, 프랑스어 특유의 억양, 그리고 일본어 하는 그런 발음들 같은 게 레퍼런스 오디오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이렇게 또 유창하게 이제 또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ACC 장치를 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이스 엔진을 사용하여 여러 언어의 비언어적이고 독특한 로봇이 아닌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레퍼런스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s a bilingual individual fluent in both English and Portuguese, I'm contributing my voice to the Livox project. Excuse me, can I get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your help. Can we watch a movie tonight? 이런 부분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퇴행성 언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환자의 목소리 회복을 또 돕는다고 하네요. 한번 현재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what my voice sounds like losing open. 자, 이번엔 레퍼런스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When you have all of your ingredients together, you are going to put the chopped broccoli and chopped banana peppers inside the bowl.
생성된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what my voice sounds like using OpenAI's new text-to-speech model called Voice Engine. I was able to use just 15 seconds of a video that I made for a class project to be the reference audio source for the voice you hear right now. What do you think?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소리를 질병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고 과거에 본인이 녹음을 했던 오디오와 비디오를 사용을 해서 혈관성 뇌종양으로 인한 유창한 언어를 잃은 어린 환자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짧게라도 녹음을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사고나 질병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변하게 되었을 때 AI의 도움으로 예전의 목소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오픈 AI에서 이거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공개하는 것은 아직 좀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생성하는 것이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치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녹음을 한 뒤에 그걸 AI에게 학습을 하고 정치인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성이 좀 아직 확실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챗 GPT와 소라 AI 그리고 로봇과 음성 AI까지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AGI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이고요. 챗 GPT로 영상 대본을 만들고 소라 AI로 영상을 만들고 보이스 엔진으로 영상 더빙까지 만들어내서 1분 정도의 초단편 영화 한 편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듯 합니다. 15년 전에는 블로그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갈렸고 9년 전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갈렸는데요. 이젠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보를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 챗GPT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사이트는 리튼이라는 인공지능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로그인을 하면은 챗GPT 3.5와 챗GPT 4.0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초보자 탈출이 가능한 프롬프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 아래 보시면은 여기 프롬프트 더보기라는 것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프롬프트 허브 사용법, 프롬프트 작성 팁 이러면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교육, 글쓰기, 비즈니스, 재미, 개발 등 이렇게 프롬프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작성을 한 방에 학술 연구 질문, 학술 논문 개요 작성기, 학술 연구 논문 문헌 리뷰 등 이렇게 프롬프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글쓰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영어 문법 교정기, 한국어 문법 교정기, 자연스러운 영한 번역, 자연스러운 한영 번역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국어 문법 교정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롬프트 설명이 먼저 나와요. 한국어 문법을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당신은 고도로 전문적인 한국어 작가야. 당신의 역할은 제가 입력한 한국어 텍스트에서 문법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야. 당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해. 첫 번째 부분에서는 텍스트에서 발견된 모든 문법 오류를 대괄호로 묶어야 해. 다음으로 첫 번째 문단 아래 단락에서 각 오류를 대체할 문법적으로 올바른 단어나 구를 제공해야 해. 마지막으로 수정된 문장 전체를 입력해. 대괄호 안에 수정 내용을 입력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답변해줘. 이렇게 프롬프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그냥 여기 프롬프트 복사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 실행 환경을 보시면은 챗 GPT-4라고 하고요. 오른쪽 옆에 보시면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예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복사한 거를 이제 챗 GPT-4한테 붙여넣기 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리튼이 이 챗 GPT-4겠죠? 리튼이 이제 답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문장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오랜만이에요 라면서 이제 이 틀린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챗 GPT-4가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랜만이에요를 오랜만이요에서 오랜만이에요로 시옷 받침해서 니은 받침으로 교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 대신 오랜이 옳습니다. 오랫은 오랜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수정된 전체 문장을 다시 이렇게 대괄호 안에 오랜만이에요 라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 코파일럿하고 챗GPT 3.5 그리고 4.0에다 각각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한번 비교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파일럿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당신은 고도로 전문적인 한국어 작가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제가 입력한 한국어 텍스트에서 문법 오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답변해줘 라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랜만이야 이렇게 한번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네요.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챗GPT 4를 기반으로 이제 코파일럿이 사용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코파일럿이 완벽하게 챗GPT 4만큼의 성능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번엔 챗GPT 3.5에서 그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명령을 내려보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이야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오랜만이야로 수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예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준다거나 뭔가 왜 교정을 해줬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4.0으로 넘어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챗GPT 4.0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수정해야 할 한국어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문법 오류를 찾고 올바른 단어나 구를 제거한 후 전체 문장을 수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네요. 3.5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단답 형식이었는데 4.0으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만이야를 입력해 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입력하신 문장에서 발견한 문법 오류는 다음과 같아요. 오랜만이야.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오랜만이야. 이렇게 니은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프롬프트라고 하더라도 챗GPT 3.5를 사용하는지 4.0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코파일럿에다가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돌아오는 수준의 차이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로그 맛집 방문 후기를 적는 툴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 주황색 빛깔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문하고 왔던 그 맛집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블로그 후기를 적을 거야. 말투는 20대 여성의 말투로 방문했던 곳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존댓말로 소개해줘. 그러면서 진짜 사람이 쓰듯 자연스럽고 발랄한 느낌의 존댓말을 사용해줘야 해. 시작할 때 나를 소개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방문했다고 적어주면 돼. 주제의 맨 앞에 단어를 메인 키워드 느낌으로 글의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글은 2,000자가 넘도록 해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옆에 이제 프롬프트 사용 예시를 보면은 오늘은 역삼에 위치한 맛집 우미추라 다이닝 이자카야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역삼에서 친구들과 함께 멋진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라면서 이렇게 말하듯이 시작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미추라 다이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 글을 작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천 실행 환경은 챗GPT 3.5라고 하고요. 이거를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챗GPT와 코파일럿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으로 일단 넘어갔고요. 지금 여기 이전에 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는 페이지를 한번 새로 고침해서 다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글이 있으면은 새로운 글을 넣어서 이제 작성을 할 때 그 이전 글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다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여기 역삼 맛집 우미추라 다이닝 이자카야 이거를 그냥 제 유튜브 이름인 레벨업 클래스 고깃집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제출 이렇게 이제 막 작성을 해주죠. 네, 역삼 맛집 레벨업 클래스 고깃집에 방문한 후기를 써볼게요.
역삼 맛집 네베로 클라스 고깃집 블로그 후기. 오늘은 역삼역 근처에 위치한 고끌림 2호점을 다녀왔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곳은 가성비 소고기 맛집으로 유명하죠. 회식으로도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저희는 주말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앞에 붕어빵도 파시더라고요. 내부는 대략 40명 내로 수용이 가능해 보여서 회식으로도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았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는 내용이긴 한데 거짓말로 이제 술술술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파일럿 말고 챗GPT로 한번 넘어가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로 시도해 주시고요. 붙여넣기 하고 역삼 맛집 레벨업 클라스 고깃집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역삼 맛집 레벨업 클라스 고깃집에 다녀왔어. 평소에도 맛집 탐방을 좋아해서 이번에도 새로운 맛집을 발견하고 싶어서 선택한 곳이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맛있는 곳이었어. 우리가 방문한 레벨업 클라스 고깃집은 역삼역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 거짓말로 작성이 된 거긴 하지만 글을 쓰는 이런 흐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 이제 블로그 글 쓰기가 약간 막히는 부분이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쓰기에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글 자체는 꽤 잘 뽑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코파일럿보다 챗GPT 3.5가 더 잘 뽑아낸다는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4.0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주고 붙여넣기 해서 시도를 해볼게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삼에서 명성이 자자한 고깃집, 이렇게 뭔가 좀 더 다른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레벨업 클라스를 방문했어요. 역삼이야말로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맛집 탐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챗GPT 3.5에서는 일반인이 대화를 하듯이 썼다면은 이걸 4.0 버전에다가 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런 표현들이 좀 특별하게 느껴질 만한 표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정말 신중하게 골라봤답니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그 결과 역삼 맛집 중에서도 유독 입소문을 타고 있는 레벨업 클라스로 가기로 한 거예요. 뭔가 지금 코파일럿과 3.5 버전, 4 버전을 다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4.0 버전을 참고해가지고 글을 쓰면은 이 글을 보니까 저는 여기를 방문을 하고 싶다. 아까 코파일럿은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3.5 버전도 너무 일반적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 4.0 버전을 보니까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식사를 하면서 느낀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바로 사이드 메뉴였어요. 레벨업 클라스에서는 일반적인 고깃집에서 볼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넘어서 직접 만든 김치와 다양한 나물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까지 제공되었어요. 이런 사이드 메뉴들 덕분에 고기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었죠. 맛집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써보고 많이 본 편인데요. 굉장히 이거는 글을 잘 썼다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 글들을 참고해서 글을 쓰면은 굉장히 잘 쓴 수준급의 글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곳의 디저트였어요. 평소 고깃집에서 디저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레벨업 클라스는 달랐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제공된 고급 아이스크림과 과일은 정말 상큼하면서도 달콤했고 식사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활용정점이었죠. 친구들과의 오랜 시간 동안 나눈 대화 그리고 맛있는 식사는 정말 끊겼네요. 컨티뉴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역삼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앞으로도 친구들과 나눌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레벨업 클라스 덕분에 특별했던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역삼 맛집 레벨업 클라스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친구들이나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의 식사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걸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맛집을 홍보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은 이 챗GPT에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자신들의 식당을 홍보하는데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글이 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쉽게 복사 붙여넣기로 챗GPT 초보 프롬프터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린 프롬프트 말고도 다양한 프롬프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국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알려드린 사이트보다 더 쉽게 프롬프트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내실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림 생성 AI 고퀄리티 프롬프트를 판매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챗 GPT-4를 좀 더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롬프트로 상위 0.1%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AI4Work라는 사이트이고요.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입을 해주시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서 선택이라고 있죠? 본인이 종사하시고 있는 일이나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창조적인 고객 서비스, 부동산, 종교 서비스, 금융, 정보기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내과의, 법, 영업, 고객 성공 사례, 경영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고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일단은 저랑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저는 먼저 마케팅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콘텐츠나 이런 걸 다루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참여도가 높은 블로그 게시물 작성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여도가 높은 블로그 게시물 작성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프롬프트가 길죠? 보통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한 두세 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거의 뭐 한 40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어로 그냥 저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페이지가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한국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프롬프트가 영어로 다시 작성이 되게 되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그냥 사용을 해도 얘가 출력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사용을 하시려면은 여기 위에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려면 클릭을 합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챗 GPT로 넘어가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챗 GPT로 넘어와서 여기 프롬프트 입력 창에다가 컨트롤 V로 복사를 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공된 참조 자료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사용자의 개별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참여도가 높은 블로그 게시물을 개발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긴 프롬프트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챗GPT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의 전문가 수준의 콘텐츠 작성자 AI입니다. 이상적인 참여도가 높은 블로그 게시물을 공동으로 설계해 봅시다. 최고 품질의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귀하의 블로그 게시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의 답변을 인공지능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타겟 독자층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 사용자라고 했고요. 세 번째, 블로그 게시물의 주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보 제공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인공지능하고 GPT라고 했습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답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안 개요를 이렇게 짜주고요. 인공지능 혁신 GPT의 가능성 탐구라는 제목을 또 작성을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소개합니다. GPT와 같은 최신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인공지능의 기초, GPT 소개, 사용자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미래 전망, 그리고 결론까지 하고 SEO 최적화 전략도 알려주는데요. 인공지능 GPT 키워드를 제목, 메타 설명, 본문의 통합, 관련 서브 헤더와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명확하고 읽기 쉽게 제공, 내부 및 외부 링크를 포함하여 게시물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라고 하네요.
소셜 공유를 위한 요소도 알려주는데요. 복잡한 인공지능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포함. 독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클릭 유도 문안을 작성. 소셜미디어 버튼과 공유 도구를 게시물에 포함. 그래서 위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개요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글들을 추가해주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낮은 개념이 아닙니다. 의료에서부터 교육,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기초, GPT 소개, 미래 전망, 결론까지 해서 하나의 글을 또 완성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유튜브 대본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 화면부터 시작해서 화면 전환, 로고와 함께 인공지능의 미래, GPT와 함께하는 혁신 여정이라는 제목을 표시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시작하라고 하고 화면에 호스트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말을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GPT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GPT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라면서 대본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콘텐츠 배포 계획 만들기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굉장히 긴 프롬프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려면 클릭합니다를 클릭을 해주어서 복사를 했고요. 챗 GPT-4에 붙여넣기를 해서 이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케팅 부서의 전문가 수준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AI입니다. 이상적인 콘텐츠 배포 계획을 공동으로 설계해 봅시다. 최고 품질의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귀하의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요 타겟 고객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공지능 관심 고객이라고 했고요.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 형식에는 유튜브라고 했고요. 소셜미디어, 이메일 마케팅, 콘텐츠 신디케이션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는 고려 중인 콘텐츠 배포 채널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유튜브라고 했고요. 이전 캠페인에서 얻은 성공 사례나 학습 경험이 있나요? 에는 없음이라고 했고요. 기아의 브랜드 가치와 메시지를 어떻게 통합하고 일관되게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한번 써서 명령을 내려보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 배포 계획을 구성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콘텐츠 배포 계획을 짜주네요. 타겟 고객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용자, 인구 통계, 기술 애호가나 학생, 전문가를 이제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관심사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공학, 기술 혁신, 행동은 유튜브에서 교육적인 콘텐츠를 검색하고 기술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고 온라인 과정을 수강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타겟을 삼으라는 얘기를 해주네요. 콘텐츠 형식은 유튜브 비디오이고 인공지능 기초, 최신 AI 트렌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인공지능 교육 자료. 그리고 메인 채널은 인공지능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이고 성공 측정 지표는 브랜드 가시성으로 조회수, 구독자 수 증가, 댓글 수, 좋아요, 공유 횟수, 유튜브 설명란의 링크를 통한 웹사이트 방문자 수 등으로 자신의 성공 지표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메시지 전달은 핵심 메시지는 인공지능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교육적 가치와 접근성, 사용자 참여를 이제 유도를 해야지 브랜드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네요. 이 사이트에서 프롬프트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챗 GPT-4의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돼서 전문적인 깊이감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성을 강화한 GPT-4의 경우에는 300만 개가 넘기도 하고 검증도 잘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선택을 하기도 힘든데요. 이 사이트의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니 일반적인 GPT-4와 전문적인 GPT-4 사이에 위치해 있는 프롬프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되고요. 사이트를 보시면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아이콘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코파일럿에다가 이걸 이제 돌려봤는데 코파일럿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4 유료 사용자일 경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고 배경을 변경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지우고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는 인페인트 기능이 챗 GPT-4에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챗 GPT-4에게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엽고 푹신한 고양이가 그려졌고요. 이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자,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X표로 닫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거, 선택하다라는 게 새로운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울 영역을 선택을 해서 새롭게 인페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추가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당기면은 이 동그라미 크기가 이제 작게 줄어드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크게 하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커지게 돼서 선택 영역을 큰 부분을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큰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작고 디테일한 부분을 선택을 할 때는 당겨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다시 뒤로 가기를 이렇게 눌러서 모두 다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고양이는 참 귀엽게 잘 출력이 됐고요. 근데 여기 앞에 나온 이 잎사귀 모양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칠을 해주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창이 또 하나 또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잎사귀 제거라고 해서 명령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달리 3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다시 분석을 하면서 이 잎사귀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한번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 중이라고 보이죠. 순식간에 나뭇잎사귀가 있던 부분을 나뭇잎사귀가 사라지고 이렇게 화분 끄트머리 모습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원본의 모습이 이렇게 잎사귀가 있던 거에서 지금은 이렇게 잎사귀가 없는 화분만 있는 걸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지금 다 출력이 된 건가 봐요. 끄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테스트 했던 거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됐죠. 이걸 한번 더 클릭을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걸 선택하다를 한번 누르고 여기 하얀 화분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하얀 화분 제거. 그럼 다시 채팅창이 입력이 되고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얀 화분을 아주 감쪽같이 지워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얀 화분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지워낸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이번에 선택하다를 또 한번 누르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G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고 여기다 G를 그리고 있는 챗GPT이고요. 자,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나면서 여기다 G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가 이렇게 고양이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사진 이미지하고 이 G가 지금 새로 들어간 건데, 새롭게 생성돼서 들어간 건데 배경하고 이미지 분위기하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한테 한번 선글라스를 한번 씌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고양이에게 선글라스를 씌워줘. 과연 선글라스도 씌워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선글라스도 씌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 얼굴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되게 보이지는 않고 약간 합성한 티가 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고양이 눈 부분만 이렇게 딱 가려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이미지는 이제 계속 수정하실 거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끄고 들어가서 뒤에 사진으로 다시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선택하기 눌러서. 자, 이번에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로 20대 여자를 그려줘.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대 여자를 그려보았고요. 이 여자를 클릭을 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수정하기를 선택하고 얼굴 표정을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약간 도도한 듯한 표정으로 있죠? 이거를 얼굴을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수정에다가 웃고 있는 표정으로 수정, 이렇게 해서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수정이 됐는데요. 좀 뭔가 수정이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포즈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약간 좀 무섭긴 하네요. 이런 표정으로 웃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다시 이 사진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몸을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포즈를 한번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손을 앞으로 뻗은 모습으로 그려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앞으로 뻗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여기 얼굴이나 머리카락 이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몸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 좀 디테일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얼굴 부분하고 여기 체형 부분하고의 그 그림체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직 많이 아쉽긴 하네요. 이 이미지를 아예 그림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수정하기를 누르고 그냥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한번 명령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팝아트 느낌으로 변경. 한번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가능한지 테스트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이미지는 생성을 하고 있고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림체만 이렇게 딱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 표정을 바꾸는 거나 몸의 이런 동작을 바꾸는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이렇게 통째로 해가지고 그냥 팝아트 스타일로 딱 변환시켜 버린 거는 잘 만들어낸다. 이거는 굉장히 쓸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팝아트를 또 다시 한번 실사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실제 사람 이미지로 변경. 이 부분이 이제 잘 변경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달리3가 더 학습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바꾸는 거는 나름 괜찮다, 분위기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포즈도 좀 달라지고 그림체도 이제 좀 실제 이미지로 못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뒤로 가서 이 이미지로 한번 실제 사람 느낌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실제 사람 이미지로 그려줘. 한번 이렇게 명령을 내려볼게요. 이게 지금 만화 스타일로 그렸기 때문에 아까 팝아트 스타일로는 이제 변경이 잘 되지만 실제 이미지로 다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좀 달리3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그쪽 부분에서 아직 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으로 출력을 해줬는데 포즈는 이제 확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포즈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시도를 했던 건데 실제 사람 이미지로는 이 포즈로는 이제 출력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런 포즈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다시 또 뭔가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약간 광고 같은 거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칠해 놓고 뭔가 화장품 같은 걸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화장품 추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화장품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을 추가라고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화장품 추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추가를 해주지 않네요. 이게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다가 셀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뭐 화분이라든지 화분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출력이 될지. 자, 이번에도 아무것도 추가를 하지를 못하네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추가라고 한번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려줘라고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화분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그려줘라고 명령을 내려도 이거 그리지를 못하네요. 그러면은 다시 그림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맨 처음 생성했던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칠을 해놓고 화분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한번 명령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원본의 만화 이미지에도 그게 또 추가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그려주는 건지 그냥 아예 피사체를 그럼 선택을 해서 이 여자 얼굴에다가 한번 선글라스를 씌워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말고 VR을 한번 씌워달라고 해보죠. 그려줘. VR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봤고요. 이렇게 아까 화분을 그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여자 얼굴에다가 VR을 씌워달라고 하니까 이건 또 굉장히 또 퀄리티가 좋게 또 씌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또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림체랑 또 여자 얼굴의 형체랑 아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이 포즈를 그대로 이 생성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든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일단 제가 뭐 완벽하게 사용해 본 건 아니고 일단 테스트를 이렇게 좀 몇 가지 진행해 본 결과 달리로 그림을 생성하는 것 자체는 일단 만족스럽고 화분에 있던 이런 나뭇잎 제거나 화분 자체도 또 제거되는 느낌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울리게끔 고양이가 있으면 생지를 이제 출력해 달라고 하면은 뭔가 이 레파토리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건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고양이하고 어울리는 쥐를 생성해 달라고 했을 때 상황에 맞게 생성해 주는 것은 잘 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선글라스를 씌워달라고 했을 때도 선글라스를 씌워줄 수는 있지만 약간 그림과 어울리지 않게 출력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무표정에서 웃는 표정을 하면 아직은 좀 이상한 표정으로 나오긴 한다. 그리고 포즈를 변경했을 때도 이상한 포즈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이 포즈 그냥 그대로 팝아트 느낌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포즈는 그대로 있으면서 뒤에 배경과 옷 스타일, 인물 이런 게 팝아트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이 포즈나 배경 느낌은 너무 좋은데 다른 스타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생성하게 되면은 이 포즈가 이제 안 나오고 다른 포즈로 이제 막 생성이 되고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하는 이 이미지 자체를 스타일만 변경시킬 수 있다. 그것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스타일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움을 줬고 이거 뭔가 쓸만하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화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뭔가 제가 아까 테스트를 여러 개 했을 때는 출력이 안 됐었지만 주요 피사체의 얼굴을 선택을 하고 이 눈 주위를 선택해서 VR을 씌워달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퀄리티 좋게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달리3로 인페인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공부가 돼서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쿠아라는 인공지능 사이트이고요. 음성을 말하면은 여기에 바로 작성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요. 안녕하세요. 레벨업 클라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한국어는 인식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 끄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 다음에 영어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Hello, my name is Level Up Class.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영어로 했을 때는 더 정확하게 받아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발음이 부족했는지 여기 레벨업을 레벨로 제대로 표시를 못 해줬네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여기 챗 GPT한테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벨업 클래스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에요.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지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함께 해요. 이렇게 이걸 영어로 번역을 시켰거든요. 여기 챗 GPT에서 여기 소리 버튼을 누르면은 이걸 이제 발음을 해주거든요. 이 스피커를 킨 상태에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인식을 시켜서 작성을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줄 거고요.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Hello, we're Level Up Class. We're a community focused on learning and growing together. We share knowledge, support each other, and help everyone become a better version of themselves. Join us to learn new things and level up together. Let's do this.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발음하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그 음성 발음을 시키고 그거를 이 사이트한테 마이크로 들려줘서 출력을 하게 하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거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여기 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00 토큰까지는 이제 무료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월 10달러라고 하네요. 만약에 계속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등록하세요 하시면 되고요. 그냥 무료로 저처럼 체험만 해보실 분들은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이미지를 가져다 놓으면은 새로운 이미지로 얼굴은 그대로 있고 그 얼굴을 이제 배경이나 이런 표정 같은 거를 좀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예제 이미지로도 체험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옆에 바로 오른쪽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디 머큐리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이거는 피부톤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이거는 피부톤이 좀 하얗게, 더 하얗게 나와서 다른 모습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은 옵션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넘버 오브 샘플 스텝스라는 것은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샘플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50으로 정도 올려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미지가 이번에는 좀 표정이 아예 바뀌어서 나오네요. 이번에 웃는 모습으로 출력이 됐고요. 조금 더 키워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고, 프레디 머큐리의 이 특징들을 정확히 잡아내서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99까지 올려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피부 톤이 훨씬 더 매끄럽게 출력이 됐는데요. 약간 실제 인물에서 3D 애니메이션 인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가이던스 스케일은 이 인공지능에서 특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얼마나 적용을 시켜서 따르는지를 이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한번 숫자를 낮게 해본 상태에서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프레디 머큐리의 뭔가 특징은 갖고 있지만 좀 뭔가 전혀 다른 사람, 이런 수염 같은 것도 좀 전혀 달라지고, 이런 표정이나 이런 턱의 모양, 느낌 같은 게 좀 많이 변했네요. 이걸 한번 이 수치를 다시 한번 조금 높인 다음에 5 정도로 높인 다음에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수치를 5 정도로 높이니까 프레디 머큐리와 좀 더 비슷한 사람 인물이 출력이 되었고요. 좀 더 프레디 머큐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9까지 한번 올려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프레디 머큐리의 모습이 출력이 됐긴 했지만 좀 더 뭔가 그림자나 이런 색감 같은 게 훨씬 더 진하게 됐네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약간 더 흐물흐물해진 듯한 느낌이고, 실제 사진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버 오브 아웃풋 이미지는 이렇게 2장을 출력할 건지 4장을 출력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선택해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4장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 같은 경우에 그냥 시드 넘버인 거고요. 이거 한번 지우고, 제가 샘 알트만 얼굴을 한번 생성했던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끌어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2장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 알트만의 모습은 약간 만화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됐는데요. 이 입 모양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만들고 과장되게 좀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미지나 사진 혹은 다른 사람의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변형을 주고 싶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서 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의 사진이나 주변 친구들 사진 같은 걸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챗 GPT-4를 좀 더 전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기 GPTs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트렌딩에 1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클릭을 해보면요, 400만 이상이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평점은 3.6점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이미지를 그려주는 GPT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글쓰기보다는 좀 평점이 낮은 것 같습니다. 먼저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설명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상적인 풍경, 특정 캐릭터의 초상화, 추상적인 아트워크 등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주시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요. 얘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적인 풍경을 일단 먼저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 GPTs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풍경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캐릭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명령어만 입력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러자 이렇게 엘프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남자 얼굴에 엘프의 모양, 이런 거를 초상화로 그려줬고요. 여기 캐릭터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엘프 캐릭터의 초상화가 기대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요청인 추상적인 아트워크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주는데요. 이 GPT스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 추상적인 아트워크이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은 뭘 그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러자 사이버펑크 도시 풍경, 중세 마을, 우주와 별자리, 일러스트 스타일의 동물, 모던 아트, 고전적인 인물 초상화 등을 또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도시 풍경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자, GPT스가 그린 게 이런 모양이고요. 예,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보랏빛, 그리고 네온빛, 그리고 이렇게 좀 복잡한 도시 구조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버펑크의 개념을 해서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세 마을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중세 마을을 또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중세 마을의 20대 여자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16대 9의 비율로 그려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1대1 비율로 기본적으로 그려주다가 이렇게 16대 9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도 이렇게 와이드로 해서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세 배경에 중세 옷을 입은 20대 여성을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달리3에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챗 GPT를 사용해서 달리3를 사용하실 때 여기 명령어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위 이미지 시드 번호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요, 이렇게 위 이미지의 시드 번호는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이 위에 이미지의 시드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명령을 하실 때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 뒤에 추가적인 프롬프트로 명령을 하면은 이렇게 위 이미지를 참조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 이미지에서 이 머리 색깔이 이제 갈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좀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제가 이 시드 번호를 다시 붙여넣기 해서 파란 머리로 바꿔달라고 해서 명령을 다시 내렸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비슷한 이미지에 파란 머리의 여자로 중세시대의 20대 여자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 드레스로 바꿔달라고 다시 한번 시드 번호를 붙여놓고 빨간 드레스로 바꿔달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자 중세 배경에 파란색 머리에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얼굴을 보면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미지를 풍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달리3로는 100% 같은 모습과 100% 같은 사람을 생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 비슷한 결로 이렇게 이미지들을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 시드 번호를 넣고 뒤에 프롬프트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또 아래로 내려보면 이번에는 이 시드 번호에다가 배경을 사이버펑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파란 머리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뒤에 배경은 이제 또 사이버펑크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시드 번호를 갖다 붙여놓고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요. 사이버펑크 배경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 약간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시드 번호를 처음에 요청했던 이때의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때의 이미지가 시드 번호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시드 번호로 인해서 계속 이미지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달리3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요청을 했던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여기다가 다시 뭐 파란 머리, 뭐 빨간 드레스 이런 식으로 안 썼는데도 이 이미지가 이미 푸른 머리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배경은 사이버펑크가 된 이미지로 이 시드 번호가 참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라고 했을 때는 이 이미지를 최대한 참조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변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뭐 유튜브 쇼츠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만화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겠죠. 네컷 만화라든지 아니면 뭐 짧은 초단편 만화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만화로 변화시켜 준다는 GPT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toonize Yourself라는 것이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뭐 100만 정도가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이미지 달리3를 사용하는 거라서 그런지 평점은 3.5점이네요. 자, 여기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물어봤고요. 그래서 자기는 사진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특징적인 스타일로 변환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 속 인물의 인종, 성별, 옷차림, 표정 및 독특한 특징들을 픽사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미학에 맞게 재현하면서 그들의 캐릭터 디자인, 색상 팔레트, 질감 등을 반영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변환해 준다고 하네요. 배경 요소까지 포함하여 픽사 스타일을 충실히 모방하며 일반적인 카툰 스타일을 피한다고 합니다. 최종 출력물은 정사각형 비율의 그림으로 픽사 애니메이션과 같은 진정성 있는 애니메이티드 표현을 찾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출력을 해서 여기다가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메시지 창에다 옮기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모습을 픽사 스타일로 변환한다는 게 요겁니다. 요 이미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화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징, 이 머리 스타일과 색상, 그리고 이 옷 스타일, 그리고 표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켜준 거고요. 16대 9 비율로 올렸지만 출력은 1대1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1대1로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여자 2명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출력하는 모습은 이제 여자 1명이 마이크에 노래를 하는 모습으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러니까 일러스트 느낌으로 된 여자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올려보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실패를 한 느낌이 나죠. 여자에서 성별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듯한 모습으로 출력이 되고, 포즈도 전혀 좀 다른 모습으로 출력이 되고, 이 공의 느낌도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달리3에 이러한 이미지가 참조할 만한 이러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 뽑아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여자의 정면 모습,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여자의 정면의 사진을 한번 업로드를 해 보았고요. 그러자 이것도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고양이를 한번 입력을 해 보았고요. 사진을. 그러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모양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고양이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GPTs를 사용해 본 결과 실사의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혹은 일러스트로 다시 출력하는 것은 나름 잘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듯이 원본의 모습 그대로를 스타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달리3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슷한 창작물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점이 낮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자신이 올린 이미지에서 스타일만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GPTs를 사용하게 되면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나이트폼이라는 글쓰기 GP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보면 이것도 100만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평점이 4.2점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GPTs들에 비해서 확실히 평점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요. 그러자 저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작성하고 내용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트, 기사, 이야기, 시나리오, 연구 요약, 웹 콘텐츠, 광고 문구, 학술 논문, 그리고 기타 여러 형식의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의 목적, 대상, 독자, 톤, 워드 카운트, 스타일, 그리고 콘텐츠 형식에 관한 당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글을 맞춤화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글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챗 GPT-4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싶다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자 목적과 대상, 독자, 이 글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기술적인 디테일의 설명, 또는 특정 사용 사례의 탐구인가요? 대상 독자는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대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톤과 스타일, 글의 톤은 공식적인가요? 아니면 친근하고 대화형인가요? 스타일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고요. 워드 카운트, 글의 대략적인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중요 포함사항, 챗 GPT-4의 어떤 기능이나 특징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싶은지, 이렇게 4가지 또 질문을 하네요. 그래서 저희 1번부터 일반 대중, 대화형, 2000자 이상 전반적인 GPT-4의 내용을 다루어 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의 개요, 인공지능의 새 지평, 챗 GPT-4를 만나보세요 하면서 이제 서론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그리고 GPT-4의 이해로는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GPT-4의 주요 기능 및 사례에는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GPT-4의 장점과 주의점, 결론 및 전망까지 해서 이런 목차들을 먼저 제시를 해주네요. 이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각 세션을 좀 더 자세히 다루면서 독자가 GPT-4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바로 할 건지 아니면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또 물어보는데요. 그냥 시작이라고 명령을 해서 위에 개요대로 한번 시작을 시켜봤습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의 새 지평 GPT-4를 만나보세요. 서론,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 가능성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든 넷플릭스에서 영화 추천을 받든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고 있죠. 라고 하면서 서론을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GPT-4의 이해, GPT-4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GPT-4는 오픈 AI가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인 GPT-3보다 더욱 진보한 이 기술은 복잡한 언어 이해와 생산 능력을 통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GPT-3와의 차이점, GPT-4의 주요 기능 및 사용 사례, 그리고 창의적 글쓰기, 학습 및 교육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주고 마무리 이제 또 결론까지 내려주네요. GPT-4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밝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성장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결론까지 딱 내려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블로그 글이 하나, 포스팅 하나가 생긴 거죠. 이어서 이번엔 GPT-4를 광고하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I, GPT-4, 당신의 창의력을 무한대로 확장해 보세요. 대화에서 창작까지 GPT-4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더 똑똑해진 GPT-4와 함께라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광고 문구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마케팅 글쓰기로 작성을 해달라고 해봤고요. 그러자 GPT-4 혁신의 시작, 창의력의 무한한 확장.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창조적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신가요? 오픈 AI의 최신 기술 GPT-4가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라면서 이렇게 표현도 좀 더 다른 표현이 나오네요. 블로그를 쓸 때보다. 다재다능한 창의력의 동반자. 글쓰기에서 번역, 데이터 분석까지 GPT-4는 모든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정확한 내용을 생성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마케팅 글쓰기도 바로바로 쭉 변경해서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대본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의 최전선에서 온 흥미진진한 소식, 바로 GPT-4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GPT-4가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라면서 이제 나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대본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죠. 그리고 화면 전환에 GPT-4 로고와 함께 기술 이미지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섹션에 이렇게 표시까지도 해줍니다. 그럼 또 나레이터인 제가 먼저 GPT-4란 무엇일까요? GPT-4는 오픈 AI가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AI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라면서 이렇게 또 나레이터가 할 말을 써주고 또 화면 전환에 다양한 GPT-4의 사용 사례 이미지를 넣으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위 내용을 40대 남자 청중 대상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제목부터 GPT-4 40대 남성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소개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0대 남성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진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GPT-4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일상의 문제 해결부터 사업과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GPT-4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제 40대를 특정했기 때문에 40대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로 일단 먼저 딱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GPT-4란 무엇인가? 먼저 GPT-4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PT-4는 자연어 처리와 생성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 기술은 비즈니스 리포트부터 일상대화, 심지어 새로운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PT-4의 활용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데요. 40대 남성한테 필요한 일들로 이제 좀 활용이 좀 바뀌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보고서 작성, 이메일 정리에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가정생활, 가족과의 소통,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GPT-4를 활용해 보세요. 취미와 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GPT-4는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부터 고급 레벨의 지식까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 4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 여성으로 대상을 한 글로 변경을 해보라고 했고요. 그러자 GPT-4 중학생 여성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소개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더 재미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GPT-4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중학교 생활, 숙제, 취미,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통까지 GPT-4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면서 40대 남자한테 필요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중학생의 생활, 숙제, 취미, 그리고 친구들의 소통으로 관심사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GPT-4 활용하기라고 하면서요. 학습 도우미, 수학이나 과학 문제에 막혔을 때 GPT-4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글쓰기 친구, 영어나 사회 과제로 에세이를 써야 할 때가 있죠. GPT-4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취미 탐색,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GPT-4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작하는데 필요한 팁도 알려줍니다. 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GPT-4는 여러분과 친구들이 함께 탐색하고 토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그 대상에 맞는 그 대상들이 관심 있어야 할 것들로 변환을 해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챗GPT가 글을 쓰는데 좀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GPT스에 비해서 글 쓰는 GPT스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과학 논문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GPT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3번에 있는 콘센서스라는 거고요. 클릭을 하면은 약 2억 개의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확실히 사용자도 400만이 넘어가고 평점 또한 4.3점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고요. 저는 과학 연구 도우미로서 연구 논문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에 대한 최신 연구, 기후변화의 영향, 심리학적 이론의 효과 등 다양한 과학적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학의 최신 연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다시 명령을 했고요. 최근 과학 연구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연구, 우주 환경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 의료 과학에서의 혁신, 데이터 과학을 사회적 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등 이제 4가지를 또 추천을 해주고요. AI에 관한 최신 주제를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해봤어요. 위에는 안 나왔지만 최신 인공지능 연구 주제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분야가 포함됩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및 제약 연구,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 연구, AI와 정보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리뷰, AI 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한 범위 리뷰 등 또 4가지를 추천을 해주네요.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AI는 스마트 학습 튜터링 시스템, 가상 강사, 온라인 학습 환경, 학습 관리 시스템 및 학습 분석 및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에서 접근성과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에서의 AI 활용의 주요 측면 연구, 현대 교육에서 AI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측면을 연구하는 이 논문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최신 기술을 분석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뒤에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지 여기 출처까지 또 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2000자 이상 블로그 글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주고 적용 사례도 만들어주고 개인화된 학습, 효율적인 교육 관리 및 평가, 도전 과제 및 윤리적 고려사항, 미래의 교육, 그리고 결론까지 해서 이렇게 논문을 바탕으로 한 편의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0대 이상 교육자들을 설득하는 걸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AI 기술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라고 시작하면서요. 여기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듣고 있는 청중을 이제 타겟팅해서 처음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교육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AI의 교육적 적용은 학습과 교육 방법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라면서 교육자들, 50대 이상 교육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문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T를 사용하다 보면 전문적인 글을 작성할 때 특히 과학적인 내용을 알아볼 때 GPT가 거짓말은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GPT의 경우에는 2억 개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니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PDF 문서를 분석해주는 GP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GPT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11번째 있는 거 PDF, AI PDF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만이 사용했다고 하고 여기 4.2 평점도 꽤 높게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했고요. 저는 PDF 문서를 다루는데 특화된 AI 보조자입니다. 사용자가 저장한 PDF 문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문서 요약, 사용자가 제공한 PDF 문서의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문서 내 검색, 특정 주제나 단어에 대해 문서 내에서 검색을 진행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드립니다. PDF 폴더 검색, 저장된 폴더 내의 문서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또 검색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이제 1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프롬프트 이제 100배 사용법이라는 PDF를 한번 여기다 드래그해서 올려보았고요. 그러자 AI 프롬프트 100배 사용 방법은 AI 프롬프트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AI 사이트 목록, 다양한 AI 사이트에 같은 프롬프트를 적용, 비교, 프롬프트 작성 요령,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는 방법, 예제 프롬프트 등을 다룹니다. 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 목차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또 큰 글씨로 작성을 하고 밑에 또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AI 사이트 목록, 이미지 및 영상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사이트가 소개됩니다.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온라인, 스테이블 비디오, 달리3, 코파일럿, 챗GPT 등의 사이트가 언급됩니다. 같은 프롬프트 다른 AI 사이트 적용 비교, 프롬프트 작성 요령, 작은 변화로 큰 효과 얻기, 예제 프롬프트 등 제가 PDF에 작성을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세팅 간략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파일을 올려봤고요. 그러자 개인 공간 서버 만들기, 세팅 버튼 이해하기, 프롬프트 작성 원리, 프롬프트 효과적인 순서, 주요 파라미터, 그림 출력 비율 등 미드저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이미지 비율을 설명하며 각 비율이 적합한 용도를 제시합니다. 라면서 요약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거기 때문에 이 요약이 얼마나 깔끔하게 됐는지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다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PDF 파일 중에서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영단어 800개가 적혀 있는 PDF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기다 올려보니까
파일 교육부 지정 초등 필수 단어 800에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선정된 초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영어 단어 80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휘를 다루고 있으며 각 단어는 번호, 영어 단어, 그리고 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A 하나에 about,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있는 영어 단어를 5개를 예시로 보여주고요. 제가 위 파일에서 10개의 단어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또 A와 관련된 단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학술원, 액센트, 뜻밖의 사건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요. 제가 이번에는 위 파일의 순서와 상관없이 10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알려달라고 하니까 달, 토끼, 노란색, 학교, 초콜릿, 음악, 코끼리 등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또 단어를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2024년 3월 12일 날에 발표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PDF 파일을 한번 올려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5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딱 올린 순간 이제 얘가 이 GPTs가 삼성전자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회사 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 주식의 총수, 자본금 변동사항,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주권 상장 또는 여부, 회사 영역 등 이런 식으로 8개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또 물어봤어요. 위 파일에서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사업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뽑아준 게 파운더리 시장 전망과 메모리 시장 전망, 스마트폰 시장 전망, 향후 계획 및 전략 등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뽑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는 위 파일에서 미래 전망의 부분을 참고해서 삼성전자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삼성전자 미래 전망, 파운더리 시장의 미래, 뭐 메모리 시장의 전망,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 등 결론까지 해서 블로그 글 하나를 뚝딱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다른 기사나 이런 걸 참고해서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인에게 이렇게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저작권 침해 요소라든지 다른 기사들과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이제 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PDF를 이제 읽어서 이렇게 챗GPT한테 요약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리고 위 파일에서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있는지 이거는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 25년, 26년 등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예상에 대해서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쭉쭉 다 잘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액에 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어?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해봤고요. 그러자 사업보고서에 297페이지에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297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 매출액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PDF 파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파일의 요약은 물론이고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PDF에서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모습까지 보았는데요. 540페이지라는 굉장히 큰 파일도 정리를 잘해주고 몇 페이지의 내용이 있는지도 찾아주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에서 직접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글과 중복되지 않는 블로그 글, 유튜브 대본, 뉴스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인기 있는 GPTs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챗GPT-4가 비교적 얕고 넓은 지식을 탐험한다면 전문적으로 학습된 GPTs의 경우에는 좀 더 깊고 뾰족하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챗GPT-4를 상위 0.1%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